네슬레나 유니레버 같은 거대 식품 기업들이 최근 들어 접거나 축소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할 것 같았던 식물성 사업부와 제품 라인들이죠. 기업뿐 아닙니다. 비건 외식 시장 전반이 침체 중이거든요. 한때 점포도 꽤 늘리면서 미국 고급 비건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은 플랜타가 최근 청산했고, 2021년 전 메뉴 비건화를 선언한 세계 유일의 3스타 비건 파인다이닝 11 메디슨 파크는 생선과 육류 옵션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F1의 전설인 루이스 해밀턴 경이 투자한 걸로 알려졌던 영국의 미트버거도 폐업했죠. 미국 내에서 식물성 고기와 해산물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약 14억 달러 규모로 정점을 찍은 이후 4년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유럽은 좀 낫긴 합니다. 유럽 주요 6개국에서 소매 매출은 1% 정도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나눠보면 대체육 부분만큼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비건 비즈니스의 몰락이란 표현도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초반에 거품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당시엔 금방이라도 진짜 고기를 대체할 것 같은 분위기였고 투자금도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장은 아주 냉정해진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금방 꺼진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미완성의 혁신, 비건 시장입니다. 2010년대 후반 식물성 식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었습니다. 비욘드 미트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임파서블 푸드 같은 브랜드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죠. 돈슐랭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고요. 국가별로 다르긴 하지만요. 전체 식품 시장 성장률이 1~2% 정도일 때 10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던 게 바로 식물성 식품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핑크빛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지만 기후위기나 동물복지라는 서사가 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특히 FAO가 여기에 불을 질렀죠. 전 세계 농지의 77%가 축산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정작 인류가 섭취하는 총 칼로리에서 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냈거든요. 이 통계는 당연히 고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겨줬죠. 탄소 배출 원인 중 하나로 축산업이 지적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식물성 고기가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또 적색육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흐름을 타고 대형 자본과 벤처 투자자들이 대체육인 식물성 고기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 푸드 같은 곳들은요, 자신을 식품회사가 아닌 테크 기업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우리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우주의 기운이 모이다 보니까요, 거대 사모펀드인 KKR 같은 곳들도 움직였습니다. 유니레버의 마가린 사업을 80억 달러에 인수했거든요. 갑자기 웬 마가린인가 싶으시겠지만 마가린을 비건 버터로 리브랜딩하려는 계획이었죠. 이 정도로 식물성 사업은 엄청난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진짜 고기를 능가하는 가짜 고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일까요? 이 시장은 21년에 정점을 찍고 역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2022년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이 시발점이었죠. 당시 미 농무부가 발표한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4.9달러 정도였지만 대체육 소고기는 8.35달러 정도였습니다. 거의 2배가 비쌌던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비싼 음식이 손이 안 가는 거죠. 사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건강이었습니다. 식물성 고기가 진짜 건강에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기업들은 식물성 고기의 장점으로 건강을 어필했었습니다. 적색육과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고기가 더 몸에 좋다 이건데요. 2020년대 들면서부터는 이 가치관이 깨지게 됩니다. 건강 트렌드가 첨가물을 덜 먹자 이쪽으로 옮겨갔거든요.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가장 좋은 쪽은 어딜까요? 육류업체들입니다. 최근 등장한 식물성 고기는 인공적이고 첨가물이 많다, 성분이 심플한 고기를 먹자, 이런 입장을 취했었죠. 비욘드 미트의 CEO였던 이산 브라운은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반박하긴 했지만 이미 승기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식물성 고기에 붙은 성분표의 복잡한 화학 물질들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나왔죠. 자, 그럼 식물성 고기는 정말 몸에 좋지 않은 걸까요? 이건 연구마다 다르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긴 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의 가공도와 건강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가공도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작용하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전 세계 소비자의 절반, 그 중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럽인의 절반 이상이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싶어서 식물성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거든요. 어쨌든 식물성 고기도 많은 가공을 거치니까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진위 여부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기농 식품인데요. 유기농의 본질은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배제하고 농업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유기농 시장이 이만큼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란 가치 때문이 아닌 내 몸에 좋을 것 같아서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작용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선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왜 유기농 제품을 사냐고 물었더니 76%가 건강 때문이라 답을 했거든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에 각각 유기농과 일반이라는 라벨을 붙여놓고 소비자들에게 시식을 하게 했는데요. 유기농 라벨이 붙은 식품이 칼로리도 더 낮을 것 같고 뭔가 영양학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한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기농과 일반 농산물 사이에는 영양학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천연 퇴비를 쓰거나 농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기생충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올라갑니다. 해외에서는 유기농 채소나 과일이 균에 오염돼서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농약을 쓰지 않아서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는 주장 자체가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소비자들은 기후나 환경, 도덕 같은 공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소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냉정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면 가격이나 건강 같은 사적 가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과 당장 이 음식이 내 몸에 끼칠 영향을 더 많이 따지는 거죠. 이것들이 충족된 이후에야 공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유기농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식물성 고기는 주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둘 다 환경에 이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기농은 건강하다는 인식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나의 사적 가치를 채워주지만요. 식물성 고기는 실제로 건강하냐 마냐를 떠나서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아졌거든요. 여기에 설상가상 높은 가격이란 장벽까지 추가가 된 거죠. 두 번째 요인, 맛 때문입니다. 식물성 고기가 한참 뜨기 시작할 때 많은 언론에서 실제 고기와 맛을 분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업계 내부에서도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식물성 고기의 맛이 없어진 걸까요? 이건 사실 그때는 여러 요인에 가려져서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초반에 식물성 패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번, 양념, 소스 사이에 식물성 패티가 끼워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고기가 가진 식감이나 이질적인 향이 양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식물성 식품과 기술에 큰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식이 진행됐죠. 맛이라는 것은 기대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기술과 윤리,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식물성 고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식 환경이 아니란 겁니다. 현재는 패티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식물성 제품들이 인공이다, 가짜다 이런 공격까지 받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더 바닥을 치게 됩니다.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물성 고기를 넣은 햄버거를 주고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요. 한쪽 그룹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버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미리 식물성 제품임을 고지한 뒤에 먹게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식물성 고기란 사실을 알고 먹은 그룹의 선호도가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실제 맛 평가에도 영향을 준 거죠. 세 번째 요인, 당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식물성 고기 산업이 떠오를 때 시장은 여러 지표를 보면서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특히 식물성 우유가 가파르게 성장한 걸 보고 식물성 고기에도 희망이 있겠다 봤었죠. 식물성 우유는 미국 우유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 유제품 시장 대비 성장률이 높은 편이긴 하죠. 이러니 식물성 고기도 식물성 우유의 길을 따라가면 천문학적인 시장이 될 수 있겠다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타겟을 넓게 잡았습니다. 비건 인구로만 한정하지 않고 고기를 먹긴 하지만 채식을 지향하는 플렉시테리언까지 타겟을 잡고 제품을 만들었죠. 식물성 우유처럼 식물성 고기가 성장할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이 과정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식물성 우유는 반짝 유행이 아니라 확실한 수요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성 우유는 잠재 시장이 매우 크죠. 그런데 유당불내증은 있어도 육류불내증은 없거든요. 그리고 비건 인구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인구의 3에서 5% 미만이거든요. 여기에 고기를 한번 줄여볼까 싶은 마음으로 호기심에 접근한 소비자를 좀 더 붙이더라도 수요 자체가 비건 우유보다는 확실히 적죠. 그리고 우유는 어차피 액체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리얼에 말아먹거나 라떼로 마시거나 이런 것들인데 에스프레소나 시리얼과 섞이다 보면 맛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고기는 다릅니다. 고기는 메인 요리인데다가 근섬유 구조나 생화학적 차이가 분명하고 질감, 형태, 맛을 재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이러니 대체가 힘든 거예요.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식물성 고기가 식물성 우유의 성공 궤도를 밟을 것이라던 낙관적인 전망이 빗나간 겁니다. 그 돈 많은 KKR이 연 5%씩 후퇴하던 마가린 사업을 사서 비건 버터로 리브랜딩한 것 자체가 당시 비건 식품에 대한 낙관주의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식물성 고기 기업과 제품이 기술을 강조했던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를 받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붙는 순간 뭔가 당장이라도 막 현실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소비 트렌드는 자연과 비가공으로 흘러갔고 기술이란 말은 인공이란 말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역풍을 맞은 거죠.
자, 그럼 비건 시장은 완전히 몰락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공이 덜한 식물성 식품들은 계속 성장 중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두부죠. 맛도 괜찮고 단백질도 높은 데다가 가공식품도 아니니까요. 두부 외에도 콩발효 식품인 템페, 견과류, 귀리우유 같은 것들은 서구 시장에서 점점 더 인기를 계속 얻고 있긴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쪽은 식물성 고기이고 그 다음이 식물성 비건 치즈죠. 둘 다 가공을 많이 거치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비건 레스토랑 체인인 플랜타이 청산이나 니트버거 등의 연이은 파산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건 메뉴 자체의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일반 식당에서도 비건 옵션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단체 비건 손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비건 전문 레스토랑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뉴욕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11 메디슨 파크의 데니얼 휴임 셰프는요, 기업 만찬에 30명을 식물성 레스토랑으로 데려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고요. 유행에서 멀어진 건 비건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식물성 재료로 동물성 재료를 흉내낸 것들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지나친 기술적 낙관과 애매한 맛, 높은 가격, 그리고 건강에 대한 달라진 기준, 이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앞으로 이 시장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기반의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 수 있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선 두부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